근데 요즘에 우리 용필 씨가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을 하더니 과감하게 아나운서까지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은퇴 선언을 하자마자 떨어지셨다고. 탑10에 못 들어가고. 방송을 내가 더 할 수가 없다. 이건 그만두지 않으면 이걸 더 이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입니다. 춘의 미련여인견념은 음식한 굿이 피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키들이 두 분 다. 와, 펀질하시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진짜 성공해서 오셨네요. 저는 좀 됐고요. 우리 마이 브로가 김용필 예. 전직 아나운서가 가수가 되셔가지고 아나운서가 가수가 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지 않나? 저도 상상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얘기한 딕션이 지금 예. 너무 좋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석에서도 이래. 얘는 술 먹을 때도 형 천천히 마시시죠. 가수가 되려고 미스터 트롯인가요? 거기 나갈 때는 누구 추천이 있었습니까? 그걸 성웅 씨가 했다는 거야. 원래 노래를 잘했어요. 그 지금은 완전 프로페셔널이 됐는데 미리 알고 있었겠지. 15년 전에도 총각 때 너는 트로트 가수 하면 대박 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관계자도 만나게 해주고 말할 때 목소리만 봐도 예.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트로트를 했어요. 거기 가서도 트로트를 사석에서도 하고. 트로트 그리고 노래를 많이. 이게 사복이에요 그냥. 늘 이렇게. 신사시구나. 아니 근데 요즘에 우리 용필 씨가 트로트 오디션에 도전을 하더니 과감하게 아나운서까지 은퇴 선언을 했는데 은퇴 선언을 하자마자 떨어지셨다고. 탑10에 못 들어가고. 하자마자 떨어진 건 아니고 네. 14명? 예. 14명이 14명 안에 들어갔고. 아니, 10명이 못 들어갔구나. 뭔가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나 이거 되겠다 싶어서 사표 던지신 건데 되겠다 싶어서 냈다기보다는요. 예. 그때 이제 팀 미션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방송하러 빠져버리면 그 나머지 우리 동생들이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건 방송을 내가 더 할 수가 없다. 이건 그만두지 않으면 이걸 더 이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제 결정이죠. 결국은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물어봤어야지. 형한테요. 왜냐면 정벌 수술도 같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 같이 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물어봤어도 그만둬야지. 왜냐하면 저 무명이 이제 10년이었는데 그때 동료들이 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뭐 실내 포장마차 하고 있어. 이거 안 돼도 이거 하면 돼.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 용필이도 사표를 냈으니까 지금의 김용필이 맞아요. 있는 거야. 그치. 아니 근데 그 정말 탈락하고 나서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다음 날부터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고 네네네. 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그를 탈락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TV를 꺼버리셨다고요. 너무 화가 났대요. 맞아. 딴 데 트는 게 아니고 껐다가. 되게 아쉬우셨어요. 얼마나 승질이 나면 JTBC 잠깐 보면 될 텐데.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으시려고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에이, 근데 누가 다음 팁을 날부터 꺼요. 제작진분들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더니 스페셜 무대를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탈락자였던 거야. 아니 참고로 미스트롯 2 결승전에서 스페셜 게스트가 임영웅이었어요. 그 정도 시청률도 엄청 좋을 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갑자기 최백호 선생님하고 듀엣 무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나만에 호사다마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만은 일본말 아닙니까? 홍진경 씨? 그 담화가 아닙니다. 호사 구슬이라고 얘기했어요. 호사 구슬. 그거 아닙니다. 호사담화는 그 담화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아니, 호사 구슬이라고 해주셔서 방송에서 담아가 뭡니까? 오늘 가만히 성웅 씨가 계세요. 방송에 담하잖아요. 네. 왕담아요. 아다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다마. 왕다마는 뭐예요? 미치겠다 진짜. 자, 그러면 토크 스타트. 미스터 트롯에 추천해준 박성웅 씨와 낭만에 대하여를 같이 불러준 최백호 선생님 이 두 분을 놓고 보자면 네. 어떤 분께 좀 더 마음이 가세요? 형은 거의 한 번 갔거든요.
백호 형님으로 가. 그러니까 나는 성욱 씨 지금 마음이 보이는 게 성욱 씨가 오늘 정장을 입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동생 때문에 맞춰준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 오빠. 배우들이 작품 홍보 기간 아니면 지금 안 웅남이도 나와. 아니고 끝났고 이제. 지금 웅남이 끝났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나와주신 거 아니에요? 웅남이 다시 보기 많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웅남이 아직 다시 끝났다 그러면 안 다시 돼요. 보기. 지금 또 웅남이 끝났단 말에 TV 다 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상박 씨 팬들이 지금 다 끄잖아요 지금. 이 말씀 좀. 그래서요. 예, 예. 최백호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분명 그러면은-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윤종신 대 탁재훈. 윤종신 대 탁재훈.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던 거잖아. 이거 싫은 거 게임이야. 둘 다 싫은 거. 우리 둘 다 선택 안 해도 돼. 누가 더 재밌잖아. 싫어가 낫겠다. 뭐야? 재밌다. 대답이 돼요? 하나, 둘, 셋. 윤종신. 아, 예, 이 이유가 있어요. 윤종신. 예,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오빠 뭐가 돼? 왜 뭐가 돼? 아니야. 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아니 형 가수니까. 예. 여기도 가수야. 형 미안해. 지금 사람을 몇 번을 죽여. 아, 진짜. 가수야. 아, 진짜 왜? 미안해. 건칠 거예요? 거. 아 진짜 괜찮습니다 조용필 씨. 조용필 씨 괜찮아요. 지금 탁재훈 씨 팬 다 TV 끄는 소리 들었어요. 진짜. 아니 저희 팬 TV가 없어요. 저희 팬 TV가 없어요. 지금 다 잘 때 지금 시간 다 잘 주무세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맞아. 네, 육아사탕 드시고. 자 우리 용필 씨의 맡겼던 인생 물건 한번 봅시다. 아까 그 2002년도라고 써 2002년 월드컵 관련됐나? 월드컵. 자 그렇다면은 한번 열어주시죠. 이거 뭐죠?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해서 대학 졸업을 하고 네. 첫 지상파 이제 공채 시험을 봤습니다. 네.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면서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답이 안 나와서 이제 그 작은 케이블 TV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매달 월급날이 되면 이 급여 명세서 해가지고 이걸 봉투에 넣어서 그래서 이 금액이 보면 150만 원이 안 돼요. 그때 월급을 한 달 일하고 나면 142만 6천 원이네요. 차인 지급에. 어떤 날은 138만 8구나. 평균 140만 원대입니다. 네, 그 정도. 식대가 월 8만 원이에요. 한 달치 식대. 그러면은 한 2,500원. 사실상 부족한 금액이고 그냥 지원해주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네. 요때 140만 원 받으면 어떻게 썼어요? 보름 안에 나가죠 돈. 형 3만 원 주고. 이 와중에 3만 원 주고.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때 과연 내가 이래서 미래가 있을까? 그냥 방송인보다는 그냥 직장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또 공채 시험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걸 13년 동안 하는데 얘가 잘하고 나이가 그 중에서 리포터들 중에서 있으니까 항상 사건 사고 담당을 나가는 거예요. 살인 현장, 뭐 유족들 있는데 인터뷰하고 힘든 일을 하는구나. 욕도 먹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나는 왜 용필이가 저기 있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도 좋고 발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좋은데? 가서 고생도 하는데 왜 얘는 여기 있어? 그런 현장에 직접 다 다니신 네, 거예요? 현장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유가족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많게는 한 10번 정도를 장례식장 가서 유가족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친구들을 만나도 어디 가서 제가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년 하면서 저도 가정이 생기면서 트라우마네. 자꾸 가다가는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겠다, 제 심리가. 네네.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 영역이 오히려 좀 다양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용필 씨가 트로트 한 게 되게 트롯은 그런 한들이 다 들어가요. 맞아. 예. 애환. 삶에 대한 감정들이 다 간접 경험을 그때 참 많이 했어요. 네. 미스터 트로트로 오르고 있잖아요. 그 가수가 되고 금융 치료 해주셨나요? 아내분에게? 아직은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지. 열심히 서두르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제 또 아니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앨범이나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해요. 아내 나오면. 가족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 서두르지 않겠습니다라면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뭘 자꾸 서두르죠? 빨리 더 서둘러야 돼. 아니 근데 느낌이 뭐냐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왜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전당포 들어와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분은
너무 이렇게 방송 집에 안 아니, 가세요, 근데- 아저씨? 서둘러야 될 나이죠. 서둘러야 돼요. 안 뛰려고요? 지금 뛰어야 되는데. 속보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서둘러야 되는 우리 용필 씨 노래 한번 들어보죠. 오, 그렇죠? 그렇지. 예. 네. 와. 라이브 한번 들어보죠. 와. 그렇습니다. 성웅이 형한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두 가족에게 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대 사랑하는 나 행복한 사람 트로트 버전인 건가요? 트로트 버전.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받는 나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